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노후, 이 두 글자에 담긴 무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막연한 불안감과 기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과연 나의 노후는 안정적일 수 있을까?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이러한 고민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 역시 안정적인 노후 보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멀리 캐나다로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캐나다는 최근 자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화된 캐나다 연금 플랜, 이른바 CPP라고 불리는 이 제도가 어떻게 평범한 캐나다인들의 은퇴 설계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래를 바꾸는 지혜로운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정보를 통해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캐나다의 기존 연금 제도가 어떠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PP1이라고 불리는 기존 제도는 은퇴 전 소득의 약 25%, 즉 4분의 1을 연금으로 대체해주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연금 가입이 가능한 소득 상한선, 즉 연간 최대 연금 소득액 범위 내에서 적용되었죠.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캐나다 연금 역시 가장 소득이 높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의 평균 최대 연금 소득액이 약 6만 6천 달러였다면 여기에 소득 대체율 25%를 곱한 금액, 즉 연간 약 1만 6,600달러가 기존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바로 연금 제도를 두 가지 방향에서 대대적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소득 대체율의 상향입니다. 기존 25%였던 소득 대체율을 3%, 즉 3분의 1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히 4분의 1을 보장하던 것에서 3분의 1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뀐 것만으로도 최대 연금 수령액은 연간 2만 2천 달러를 훌쩍 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지만 진짜 혁신은 두 번째 변화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상한선 자체를 높인 것입니다. 기존의 최대 연금 소득액 기준을 약 14% 더 인상하여 더 높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도 그에 비례해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 새로운 상한선은 약 7만 5천 달러에 달합니다. 이 두 가지 변화, 즉 높아진 소득 대체율과 높아진 소득 상한선이 결합되자 마법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CPP2 제도 하에서 미래의 캐나다 은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연간 약 2만 5,200달러까지 치솟게 됩니다. 기존의 최대치였던 1만 6,600달러와 비교해보면 무려 8,000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부부라면 연간 2천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은퇴 자산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의 추가 자산을 마련한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가집니다. 이는 곧 미래 세대가 은퇴를 위해 따로 저축해야 할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년, 10년 전에 은퇴한 선배 세대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당신의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잘 익어가는 과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매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한번 세대별로 어떻게 혜택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에 태어나 2025년에 65세가 되어 은퇴하는 분의 경우 이미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일부 받기 시작합니다. 기존 연금에 더해 연간 약 $550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시간을 5년 뒤로 돌려 1965년생이 2030년에 은퇴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세대는 연간 최대 $1,600의 추가 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혜택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다시 5년이 흘러 1970년생이 2035년에 은퇴할 때가 되면 추가 혜택은 연간 $2,700까지 증가합니다. 이 모든 금액은 현재 가치 기준이며 미래의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1975년생이 2040년에 은퇴하게 되면 그 혜택은 더욱 극적으로 커집니다. 연간 거의 $4,000의 추가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자산 가치로 환산 시 1인당 약 $10만,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추가 은퇴 자금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제도를 두고 혁신이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나실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혜택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980년생이 2045년에 은퇴할 때는 연간 추가 혜택이 $5,000에 육박합니다. 부부라면 연간 $10,000, 즉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추가 소득이 생기는 것입니다. 1985년생은 약 $6,000, 1990년생은 $7,000의 추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90년생 부부의 경우 기존 연금 외에 연간만 $4,000, 거의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95년생이 2060년에 은퇴할 때쯤이면 이 제도의 혜택이 거의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연간 $8,000가 넘는 추가 연금을 받게 되며 기존 연금과 합산하면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 소득이 매우 든든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CPPE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세대를 위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예측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계획을 세울 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받을지 불확실하니까 혹은 제도가 바뀔지도 모르니까 라는 생각에 공적연금을 배제하고 개인적인 저축과 투자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이죠. 하지만 캐나다의 사례는 보여줍니다. 국가의 연금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미래의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만약 캐나다의 젊은 세대가 이 CPPE의 혜택을 모르고 과거의 기준으로만 은퇴 계획을 세운다면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저축하고 현재의 삶을 불필요하게 희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과거 납입 기록과 미래의 소득 전망을 바탕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은퇴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예상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추가로 얼마를 더 모아야 하는지, 언제 은퇴할 수 있는지, 은퇴 후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CPPE 강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연금 제도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노후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어떻게 하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노후 준비는 오늘 당신의 연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캐나다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더 밝고 희망차게 설계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